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놀이터에 나타났습니다. 9살 소녀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아이를 구한 건 현지 전문가들이 구조견으로는 부적합하다며 무시하던 한국 진돗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진돗개가 곰이 나타나기 10분 전에 이미 현장에 도착해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도대체 이 진돗개에게 무슨 초능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프랑스에서 온 동물 심리학자조차 자신의 모든 이론을 포기하게 만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마들렌 루시에입니다. 프랑스 국가재난심리센터에서 10년간 구조동물의 감흥 심리를 연구해온 심리분석관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구조대와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차 토론토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이번 출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죠.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엘리사 월든 팀장은 차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팀에 특별한 구조견이 있어요. 한국 진돗개 초롱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진돗개요? 그건 구조견 품종이 아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레브라도나 골든 리트리버, 독일 셰퍼드 같은 검증된 품종만 사용하는데요. 엘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초롱이는 달라요. 감정 표현은 거의 안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믿음직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개가 사람의 심리를 읽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IT 대지진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구조견의 감정 반응이야말로 생존자 발견의 핵심 지표였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짖고 흥분하는 모든 행동이 구조의 신호였던 거죠. 구조대 본부에 도착해서 처음 초롱이를 봤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얀 털에 뾰족한 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구조견들이 사람을 보면 반갑게 달려오는 것과 달리 초롱이는 멀찍이 앉아서 저를 관찰하기만 했습니다. 마크 도어티 구조대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초롱이 좀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너무 사람 같게 쳐다보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감정적 반응이 없는 동물은 구조 현장에서 신뢰할 수 없어요. 구조견은 생존자를 발견했을 때의 흥분과 기쁨이 있어야 정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초롱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말을 다 이해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걔가 사람을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게 바라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평생의 신념을 뒤엎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첫 훈련 참관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롱이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노트북과 관찰 일지를 준비했죠. 다른 구조견들은 훈련사의 명령을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거나 짖는 소리를 냈지만 초롱이는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찾아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초롱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명령 대기 시간 제로, 독립적 판단 행동 관찰됨. 훈련장 곳곳에 숨겨진 생존자 역할의 대원들을 찾는 과정에서 초롱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개들이 후각에만 의존해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초롱이는 멈춰 서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패턴을 관찰했어요. 마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말 신기해요. 새들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보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예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초롱이는 총 5명의 생존자를 모두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더 기묘한 건 초롱이가 생존자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짖거나 흥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거든요. 저건 정상적인 구조견 반응이 아니에요. 제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구조견은 발견의 기쁨을 표현해야 해요.
저렇게 감정 없는 조각상 같은 행동은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사가 반문했습니다. 전 오히려 저 차분함이 더 깊은 집중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날 오후 저는 초롱이를 따로 관찰해 봤습니다. 초롱이는 훈련이 끝난 후에도 훈련장 주변을 혼자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재점검하는 것 같았죠. 가장 이상한 순간은 초롱이가 갑자기 저를 바라봤을 때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판단하는 듯한, 이해하려는 듯한 그런 깊이가 말이죠. 저는 무의식 중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고 그게 더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강렬한 느낌을 받은 적 말이에요. 캐나다 도착 3일째 지역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70대 여성이 그리즐리 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거예요. 구조대 본부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지역 당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주민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뻔한 공지만 반복했죠. 곰의 이동 경로나 구체적인 대응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곰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부터 초롱이가 계속 같은 방향만 바라보며 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크가 제게 말했어요. 초롱이가 저쪽 숲 방향으로 계속 짖더라고요. 평소에 거의 안 짖는 개인데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개가 예민해졌을 뿐이에요. 계절 변화나 다른 야생동물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 후 나온 CCTV 분석 자료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초롱이가 지난 한 달간 순찰했던 경로를 추적해보니 곰의 흔적이 발견된 구간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마치 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엘리사가 저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초롱이가 다른 구역은 건드리지도 않고 이 구간만 계속 맴돌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CCTV 각도의 착시일 수도 있고 우리가 패턴을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어요. 과학적 근거 없이 개의 직감을 믿을 순 없죠.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갈 때도 부모가 동행해야 했고 저녁 시간 외출은 거의 금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정작 당국은 조심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롱이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진 건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자주 그 숲 방향을 바라보고 때로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도 했어요. 다른 구조대원들도 초롱이의 변화를 느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상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 증가 관찰. 하지만 이를 위험 신호로 해석하기엔 근거 부족.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판단이었죠. 곰이 실제로 마을 근처에 나타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오후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구조대 사무실에서 초롱이의 행동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긴급 상황 발생. 마을 놀이터 근처에서 아이가 혼자 있는데 숲 쪽에서 곰이 목격됐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놀이터에는 9살짜리 소녀 레이나가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롱이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크가 숨을 헐떡이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초롱이가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여기로 왔어요. 우리보다 10분이나 먼저요. 초롱이는 레이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물리적으로 끌어당기지도 않고 짖어서 놀라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레이나가 자연스럽게 그네에서 내려와 놀이터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죠. 이상해요. 레이나가 말했습니다. 이 개가 계속 저를 쳐다봐요. 무서운 건 아닌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약 50m 떨어진 숲 입구로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은 레이나가 처음에 있던 그네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만약 초롱이가 레이나를 그 자리에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아이는 곰과 직접 마주쳤을 거예요. 초롱이는 곰을 발견하자마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곰과 레이나 사이에 위치한 채로 낮고 깊은 소리로 짖기 시작한 거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경고였어요. 곰은 잠시 멈춰서서 초롱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동물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죠. 초롱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10분 후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마취총과 경고 사이렌 소리에 곰은 결국 숲속으로 사라졌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초롱이가 어떻게 곰의 출현을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아이를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벤 파커 경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개가 먼저 반응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거든요. 사건 다음 날, 저는 레이나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 같았거든요. 레이나는 엄마 손을 꼭 잡고 구조대 사무실에 왔어요. 작은 체구에 똘똘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레이나, 그때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레이나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얀 개가 있었어요. 정말 예쁜 개였는데 눈을 깜빡이지 않고 저를 계속 봤어요. 무섭지 않았어? 아니요. 전혀 안 무서웠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처럼요. 레이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 개가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네에서 내려와서 개 옆으로 갔죠.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개가 너를 끌어당기거나 밀었니? 아니요. 그냥 저를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개 옆이 더 안전한 느낌이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롱이가 물리적인 접촉 없이 아이를 심리적으로 이동시켰다는 얘기였거든요. 곰을 봤을 때는 어땠어? 레이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엔 곰인 줄 몰랐어요. 큰 강아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얀 개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때 무섭지 않았어? 하얀 개가 있어서 안 무서웠어요. 그 개가 저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레이나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개 얘기만 해요. 천사 같은 개였다면서요. 저는 레이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개의 눈을 기억해? 레이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깊은 눈이었어요.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다고 생각했던 초롱이가 실제로는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초롱이를 다시 바라봤을 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 조용한 눈빛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감정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눈빛은 어떻게 설명하지? 일주일 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뒤편 숲에서 곰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학교 측은 즉시 전체 학생들을 대피시켰지만 상황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조대와 함께 현장으로 급히 이동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롱이가 또다시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학교 뒤편 숲 입구에서 곰을 향해 서 있었죠. 이번에는 상황이 더 위험했어요. 곰이 학교 운동장 쪽으로 계속 접근하려 했거든요. 초롱이는 곰과의 거리를 계산하며 정확히 곰의 진로를 가로막는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크가 제 옆에서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롱이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위험해요. 하지만 초롱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몸으로 곰을 막는 게 아니라 계속된 짖음으로 일종의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곰은 초롱이의 존재 때문에 더 이상 학교 쪽으로 접근할 수 없었죠. 15분이 지나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마취총이 준비되는 동안에도 초롱이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곰이 움직일 때마다 초롱이도 함께 움직이며
완벽한 차단막 역할을 했습니다. 마취총이 명중하고 곰이 쓰러진 후에야 초롱이가 뒤로 물러났어요. 다행히 초롱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촬영된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초롱이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려고 했죠. 그런데 영상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초롱이의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나 훈련된 반응이 아니었어요. 매 순간 상황을 판단하고 최적의 위치를 선택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자신의 안전보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요. 그게 정말 놀라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걔가 실제로는 누구보다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 속 초롱이의 눈빛을 자세히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건 행동이 아니라 선택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과학적 분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작은 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을 인정했습니다. 초롱이에 대해 그리고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의 곰 사건 이후 초롱이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초롱이에게 구조동물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상식이 열리던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오신 동물심리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기존 견해를 모두 뒤집는 발언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 초롱이를 봤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없는 개가 어떻게 구조 작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죠. 기자가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롱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보다 많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었죠. 저는 동양 견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초롱이를 통해 깨달았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였다는 걸 말이죠. 시상식에서 초롱이가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초롱이 덕분에 우리 모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마들렌 박사님이 가장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10년간 연구한 것보다 초롱이가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구조견이 아니라 관찰자였어요. 세상의 모든 감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초롱이와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초롱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줬어요. 고마워, 초롱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선생님이었어. 초롱이의 눈빛 하나가 프랑스에서 온 고집 센 학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죠. 캐나다를 떠나는 날까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진정한 감정이란 소리 내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비언어적 구조 반응 심리학이라는 분야였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첫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의 반응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 정말 개가 말 없이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직접 목격했거든요. 초롱이의 사례는 프랑스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가재난심리센터에서는 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견 평가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판단력과 책임감을 중심으로 한 기준이었죠. 6개월 후 프랑스 고등학교 심리학 교재에 초롱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감정의 언어 단원에서 침묵하는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의 진돗개에 대해 배우게 된 거죠. 유럽 전역에서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초롱이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1년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진돗개의 본고장을 보고 싶었거든요. 진도에 있는 진돗개 훈련소를 찾아갔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생생해요. 훈련소 관계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캐나다 초롱이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진돗개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초롱이와 비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깊고 차분하지만 따뜻한 그런 눈빛 말이죠.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정을 배운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초롱이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었어요. 현재 저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심리적 특성을 유럽의 구조견 훈련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얼마 전에는 초롱이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캐나다에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었지만 변함없이 조용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연구실 벽에는 초롱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깨닫게 돼요. 진정한 소통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감정에는 국경도 언어도 없다는 걸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큰 울림을 준다는 것도 말이에요. 초롱이가 보여준 침묵하는 사랑. 그것이 제가 평생 연구하고 전하고 싶은 진정한 감정의 모습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초롱이를 생각합니다. 프랑스 구조대에도 이제 3마리의 진돗개가 활동하고 있어요. 모두 초롱이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한 판단력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 캐나다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초롱이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8년간의 구조 활동을 마치고 평범한 가정견으로 여생을 보낼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곧 캐나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초롱이의 은퇴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그 조용했던 영웅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가르침을 준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말이 없다고요. 초롱이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한국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로 어디에 사시는지 남겨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